그래서 원순열 공식은 이제 이런 거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본질이 중요하다 그랬죠? 원래 직순열처럼 세우고 나서 이제 n개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n으로 나누는 요 과정. 요것도 일단 자리 6개고 사람 6명이니까 65431로 돌린단 말이야. 그지? 72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한 칸씩 돌려가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있나 없나 관찰하는 거지. 근데 얘는 똑같은 모양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야. 알겠어요? 얘네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한 칸씩 돌려도 있잖아. 처음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할 때는 제가 정육면체를 좀 강조 드렸었죠. 그죠? 정육면체 강조 드렸었어.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18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 18쪽에 15번 문제를 볼 건데요. 제가 솔루션을 2개 드릴 거니까 이 2개 솔루션을 둘 다 공부하십시오. 잘 보세요. 자, 4개의 숫자 1357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그 중에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요. 만약에 아무런 제한 조건도 없었으면 여기도 1357, 여기도 1357, 여기도 1357 쓸 수 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개지. 그렇지? 만약에 아무런 제한 조건도 없었으면 은채야? 은채야? 아무런 제한 조건도 없었으면 64개다. 자, 근데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내가 3을 몇 번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3을 몇 번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돼. 만약에 내가 3을 3번 써. 그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3을 2번 쓰면 일단 3을 어디다 쓸지 결정을 해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돼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57. 그렇지. 3은 쓰면 안 돼. 여기 3 쓰면 얘랑 겹치니까.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해서 총 9가지가 나와. 되겠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마지막으로. 그렇지. 3을 한 번. 3을 한 번 쓰면 여기에 쓸지 여기에 쓸지 여기에 쓸지만 결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157, 157 해서 총 9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3 곱하기 3 이해돼? 인체 이해돼? 여기도 3 곱하기 3에서 9개, 얘도 9개. 그럼 총 몇 개예요? 27개. 답이 36, 37개.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지금 3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해서 3을 3번, 2번, 1번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정반대의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니? 3을 안 쓰는 경우. 그럼 내가 세 자리를 만드는데 3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57, 157, 157로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럼 요거는 3파이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구해놓은 64개의 경우의 수 전체에서 이 27개를 빼가지고 이 37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돼요? 뭐가 좋은 풀이야? 이거야? 이거야? 지금 문제는 얘가 간결해 보이지? 그치? 근데 봐봐. 이게 이제 결국에 뭐냐면 3을 적어도 한번 사용해야겠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적어도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6건으로 문제를 많이 풀잖아. 효율적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 말고 정반대의 경우를 찾았을 때 얘가 더 복잡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전공법하고 그 6건 말고 그냥 박아서 푸는 걸 내가 전공법이라고 해. 그 다음에 6건을 이용해서 푸는 요 풀이하고 이렇게 2개를 같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보통 심화 문제에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가 유난히 쉬워요. 알겠죠? 하나가 안 되면 반대경우로 돌려서 푸는 거야. 반대경우로 풀다가 얘가 너무 많으면 전공법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아주 질문 잘했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서 여러분 n개 이하 사용해서 하는 것도 우리 해봤죠? 그죠? 자, 넘기시고 19쪽에 22번 봅시다.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21번이나 22번에 이제 간만에 보는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을 거야 아마. 그냥 뭐 이런 것도 간만이고 이런 것도 오랜만이고 이런 것도 오랜만이야. 근데 뜻 자체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지금 정의역이 5개야. A, B, C, D이고 그 다음 공역이 8, 9 2개네. 자, 근데 FA는 뭐래? 8이래. 그럼 A는 길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FB는 뭐래? 8이 아니래. 그치? 뭔가 여러 개 있었으면은 B도 선택권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B가 8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B는 일단 9로 가야 돼. 됐죠? 그럼 나 CD만 결정하면 되지. C가 가져갈 수 있는 원수 몇 개? 2개. D도 몇 개? 2개. E도 몇 개? 2개. 그래서 문제가 끝나는 거고 뭐 굳이 기호로 쓰면 뭐 2, 파이,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답은 8이야 8. 됐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20쪽, 21쪽에서 우리 개념 4번, 5번 배웠고 22쪽, 23쪽, 24쪽은 지금 질문이 일단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풀어서 질문이 안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몇 개만 같이 합시다. 자, 예를 들면 23쪽에 10번. 봅시다. 자, 플레저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있는데 이 모음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이 순서로 나열해달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애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다 같은 문자로 보는 거지. 4개를 다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이 별 4개랑 PLSR 이 8개를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8개를 나열을 해. 일단 다 다른 문자로 보고. 지금 몇 개가 같아? 은채 몇 개가 같아? 4개가 같아. 그래서 4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쵸?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1680개 뭐 1680개 중에서 뭐 하나 써보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별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저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A, E, E, U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1680개가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지. 대체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정말 자주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길찾기도 여러분들이 일단 질문을 안 하셨는데 그 17번에 2번하고 20번으로 제가 방법 3개 설명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좀 봅시다 같이. 자, 17번 봅시다. 2번, 17번에 2번.
일단 지금 하은아 이거 어떻게 풀어왔어? 셌어? 11111로 풀었어? 아니면은 이렇게 경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렸어? 이게 돌려서? 아 111로? 그치 여기 지점 딱 잡아놓고 그럼 지점 이렇게 4개 잡았어? 잘했어. 이거 센스 있는 친구도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자, 봐봐. 풀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좀 빨리 풀 거야, 그냥. 자, 일단 솔루션 1. 직접 세기. A에서 경우에서 한 번만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들에다가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에 있지, 보통. 여기에다가 1을 다 써요. 맞아?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 몇 개야? 2개. 왜냐면 위에서 접근할 수 있고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해서 2로 만들면 된다 그랬지. 여기 몇 개야? 3개. 여기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여기서 1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3으로 만들면 돼. 이해되지? 여기는요. 4. 여기는 5. 잠깐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렇지. 위에서 2가지 방법이 있고 왼쪽에서 오는 1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가 3가지. 자, 여기 4가지. 여기까지 쉬워. 자, 여기 몇 개야? 여기는 위에서 오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3만 가지고 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해내면 나머지 이제 또 다 채울 수 있어요. 3, 4, 7, 3, 4, 7, 7, 7, 14, 7, 5, 12, 14, 12에서 26. 돼? 이거를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베스트 방법이란 얘기는 아니야. 베스트 방법이란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 길이 연결되어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길이 없으니까 뭔가 여기를 좀 돌아가야 되는 느낌인 거 아니야. 여기 호수가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직사각형 모양을 돌아서 간다 치면 이런 경로점들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지? 그치? 나 오늘 좀 빨리 풀 거야. 은채 잘 봐. Q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3번, 아래로 1번. 이 화살표 4개를 섞어야 된단 말이야. 곱하기 Q에서 B로 가려면 화살표 3개 섞어야 돼. 근데 화살표 2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해돼? A에서 P로 가려면 화살표 아래, 오른쪽 요거 3개 섞어야 되죠. 그 다음 P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3번, 아래로 1번이니까 화살표 4개 섞어야 되는데 화살표 3개가 같이. 아이고. 그래서 더하면 24인데 이렇게 24라고 쓰고 틀린 애들이 많다고. 왜? 다른 경로도 찍어야 돼. 지금 Q로 가는데 내가 경로의 수를 몇 번 사용해야 돼? 4번 써야 되죠. 맞죠? 그럼 경로의 수 4번을 사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경로도 찍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를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갈 때 우리가 경로의 수 몇 번 써야 돼? 3번 쓰지. 그럼 3번 만에 갈 수 있는 다른 점도 찍어야 돼. 이런 데를 찍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되면 사실 연습했을 때 솔루션 2가 제일 빨라. 답이 26개야. 알겠어? 라스트 솔루션 3.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할 거야. 잘 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길이 없는 게 문제지. 그치? 이 길을 만들어. 길을 만들어서 일단 이 길이 있다 치고 A에서 B로 도달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세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4번. 아래로 몇 번 가야 돼요?
3번. 이 화살표 7개를 섞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어때? 이 길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을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빼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이 길을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버리는 거야. 그럼 경로를 2개 잡으면 돼요. 여기 P랑 여기 Q.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계산. A에서 P로 가는 거 그냥 세도 돼. 하나, 둘, 세 개야. 1이고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35에서 9 빼는 거니까 몇이야? 26. 이렇게 해도 돼요. 돼요? 쉬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시고 심한 문제는 선택해서 풀고. 20번. 자,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푸는 편이야. 알겠어?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여기 더해서 2고 더해서 3이고 이렇게 더해서 4야. 됐지?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1만 밀면 돼. 됐죠?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길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3만 밀어서 내리면 돼. 됐어? 나머지 그냥 채우면 돼. 답 어쩌다 보니까 또 26이네. 이해돼? 이해되지? 이건 셀 수 있지. 자, 이제 경로 잡아보자. 이 호수를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래로 쭉 내려와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이 호수를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돼? 그럼 여기서 경로점 하나 더 잡아야 돼요. 여기, 그렇지. 알겠어요? A, Q, B 하면 A에서 R 들렸다가 B로 가는 경우가 빠져. 알겠어요? 인체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제 속도 봐봐. 속도 봐봐. 잘 봐. ARB는 1이야, 1.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 AQB 봐봐요. 이거 하나, 둘, 세 개야. 뭐 공식 쓸 필요도 없고, Q에서 B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섞는데 4개의 화살표가 같아. 그 다음 APB는 어차피 A에서 P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3개, 아래로 2개예요. 그래서 5개 섞는 거거든. 근데 화살표가 2개, 3개가 같아. 그래서 2팩, 3팩으로 나누는데 이게 5 콤비네이션 2여서 10이야, 10. 이렇게 더해도 26. 이해했니? 이해됐죠? 그 다음 솔루션 3. 여기 봐봐. 솔루션 3. 자, 지금 길이 어디가 없어요? 여기가 없잖아. 그죠? 만들어 놓고 전체를 세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하긴 하다. 솔루션 3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른쪽으로 3번, 그 다음 아래로 5번 가야 돼. 그럼 요게 전체 일단. 돼? 되지? 그럼 봐봐. 빨강색 선이 사라졌다라는 건 결국 이런 P 지점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에서 P 들렸다가 B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어요? P 꼭지점 들렸다 가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야.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 화살표 5개. 화살표 5개. 화살표 5개. 근데 2개, 3개가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암산이 좀 느리시니까 제가 해드리면 10이거든요. 그럼 이게 30이에요. 56에서 30 빼면 몇이야? 오케이. 다 똑같죠.
되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할까?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와. 틀리면 안 돼. 워낙 쉬우니까 모양을 진짜 이상하게 막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절대 틀리지 않게 연습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쪽부터 보시면 이제 학교 시험 기출로 실전 감각 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아라 라는 말 없으면 풀어오시는 건데, 오늘은 이제 좀 풀다 마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16번 봐봐요. 16번 봐봐요. 27쪽에 16번 봐봐요. 내가 말한 모양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그거 답 내봐요 지금. 다 냈어? 은채 이거 답 뭐야? 30 맞아. 30 나왔어? 나왔어?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혹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개념을 발전시켜 볼게. 자, 봐요. 셋 다 6면체야. 그럼 색깔도 6개를 줄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6개.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5개. 그리고 얘는 2로 나누면 안 돼. 그지? 그리고 색이 4개 남았는데 지금 옆면 4개는 원순열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4팩 4. 이건 이제 24개를 돌려놓고 노초파남이랑 노초파남이랑 그 다음에 노초파남이랑 노초파남이랑 4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4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얘 봐봐. 얘는 6 곱하기 5를 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랑 주황색이 칠해져 있다고 쳐볼게. 걔랑 같은 모양이 있어요. 주황색 칠하고 빨강색 칠하는 거. 그러니까 3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겹치는 게 2개씩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밑면 2개를 칠해놓고 일단 2로 나눠야 돼, 얘는. 알겠어? 이 모양에서는 빨주, 주빨이 다른데 이 모양에서는 빨주, 주빨이 같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옆면 4개는 원순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배웠죠? 6 곱하기 5를 일단 해. 오케이? 물론 얘는 주빨이 같아. 그래서 2로 나눠야 되는데 아직 나누지 말라고.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 거야. 이제 면 몇 개 남았어? 4개. 그 다음에 색깔 4개 남았지, 그지? 그러면 노초파남 돌려놓고 이걸 일단 원순위를 딱 돌려놔요. 되죠? 여기까지는 뿔 때랑 똑같지, 그지? 근데 이게 마지막에 몇으로 나눠야 돼? 6. 왜? 얘랑 같은 그림이 얘 포함해서 6개 있거든. 너무 자세히 설명하나? 근데 아예 안 헷갈려야 돼서 그냥 쓸게.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더 헷갈릴걸? 그치? 얘를 그냥 왼쪽으로 잡아뜨리면 똑같은 모양 하나 나오는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잡아뜨리면 똑같은 모양 하나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잡아뜨리고 이렇게 잡아뜨리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색이 밑면 역할을 할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들여서 노란색이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초록색이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저 빨간색이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얘를 뒤로 잡아들여서 파란색이 밑면 역할을 할 때랑 이렇게 같은 그림이 6개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6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좋아.
지금 니들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헷갈리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끝. 자, 그리고 얘들아, 28쪽 중복조합.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개념이잖아. 그치? 다 풀어 오셨어요? 네, 은채가 좀 걱정이네.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오늘 수업 듣는데 진짜 힘들거든? 내 말 좀 잘 들어봐. 내 말 좀 잘 들어봐, 얘들아. 이제 저번 시간엔 증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배웠잖아. A한테 방 주고 B한테도 방 주고 C한테도 방 주고 뭐 동그라미 몇 개고 막 막대기 몇 개고 막 섞고 막 이런 거. 그거 이제 증명을 한 거고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줄게. 자, 여기 봐봐. 내 말 들어봐. 너네 A, B, C, D 이 5명이 있어. 오케이? 이 중에서 2명 뽑아가지고 내가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5명.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4명. 이거 우리가 기호로 OP2라고 쓰고 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치? 뭐 이렇게 5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4가지 경우씩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20개다. 맞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5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 거는. OC2로 하지. OC2로 하지. 이걸 처음 배울 때는 얘들아 봐봐. 얘랑 같은 거 어디 있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20개 중에 2개씩 같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긴 했어. 그치? 근데 너네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OC2를 써? 그러지 않을 거야. 그냥 상황 자체가 내가 5명 중에서 2개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상황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고르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고르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럼 내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써서 계산을 하죠. 맞아요?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3개의 문자 A, B, C에서 2개를 택하는 거야. 나열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중복이 되는 거니까 원래 조합처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도 돼? AA, BB, CC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면 6개인데 이제 이걸 안 한다고. 알겠어? 잘 봐.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을 하는 조합적인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중복도 가능해. 그러면 얘를 문장으로 써서 공식으로 푸는 거야.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 중에 2개. 그냥 그걸 문장으로 써서 이봐!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요? 은채 이해돼?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증명은 했지만 사실 증명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산할 건 아니거든. 맨 밑에 있는 4번 봐봐. 이건 뭐야? 4개의 숫자 0, 1, 2, 3에서 7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0만 7개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1만 7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1 몇 개, 2 몇 개, 3 몇 개, 0 몇 개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고 4 H 7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10 C 7이야. 근데 조합은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우리 계산 어떻게 해요?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줄여서 계산하죠. 10 C 3 기억해야 돼. 자기가 너무 기억 안 나면 나한테 영상 보내달라 그래. 맞죠?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하되 뒤에 있는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알겠어? 알겠어? 이해돼? 그 넘기시면 뭐 29쪽까지 계속 그냥 계산하는 건데 얘들아 보면 14, 15, 16, 17, 18, 19, 20번 같은 게 막 몇 개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요거를 내가 지금 같이 안 풀고 개념 7번이랑 개념 8번을 딱 수업을 한 다음에 그 개념 7, 8번에 있는 지식으로 중복조합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려줄게. 알겠죠? 이 개념 6, 7, 8번은 세 개를 묶어서 아, 내가 중복조합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복조합 문제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라는 스킬을 터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복조합이거든. 애들이 중복조합 수능에 4점짜리로 나오면 다 털려. 근데 우린 안 그럴 거야. 알겠죠? 자, 일단 개념 7번 봅시다. 자, 일단 개념 7번에서는 순열과 중복순열과 조합과 중복조합을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얘는 이제 여러분들 뭐 개념은 개념인데 그냥 문제를 좀 잘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언제 쓰는 거냐. 일단 내가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순열 아니면 중복 순열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이 있는데 또는 5개의 문자가 있는데 3개를 나열할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중복이 안 돼. 그럼 여기 6개, 5개, 4개인 거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중복이 허용이 돼. 여기 A 써도 또 A 쓸 수 있어. 그럼 계속 666인 거죠. 이럴 땐 중복 순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만 할 거야. 이 6개의 문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3개를 고르기만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중복이 안 돼. 다 다른 문자를 뽑아야 돼. 그땐 6시 3. 오케이? 근데 중복이 돼. 막 이렇게도 뽑을 수 있어. 그러면 6H3.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그냥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데요. 저랑 27번, 28번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지금 풀어봐요. 요거 풀고 개념 8번 설명 듣고 쉬는 시간 줄게. 오늘 널널하게 할게요. 자, 다이자 봅시다. AB는 X의 원소, 즉 정의역이란 얘기고, A가 더 작으면 함수값도 더 작게 선택해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얘네들이 순서에 맞게 3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공역에 있는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즉 4시 3. 왜? 이렇게 골라버리면 이 함수가 길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28번 보면 밑에 받침이 하나 쓱 들어가 있어. 그치? 이거 우리가 중복조합을 안 배웠으면 벌써 피곤해. 이게 무슨 얘기야?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5, 6이 같은 거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상상하기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봐봐. 5, 6, 7을 선택하는 걸 내가 여기다가 적어볼게. 여기다 적어볼게. 지금 저거는 이렇게 선택한 거지. 그치?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근데 중복이 된다며. 크거나 같다며.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될 수는 없어. F6이랑 F7이랑 이렇게 대소 관계가 될 수는 없어. 이런 것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는 니들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 숫자 종류만 결정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되지. 이런 것도 되죠. 이런 것도 되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선택이야, 나열은 아니야. 2, 3, 2는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건 안 만들어지니까. 이해돼요? 4H3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얘도 빈출, 엄청 빈출. 자, 더하면 7 빼면 6, C3. 6 콤비네이션 상 계산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6 콤비네이션까지는 다 외워서 계산을 해요. 오늘 아마 이거 외우는 방법까지 내가 설명해 줄 거야. 됐어요? 넘기면 대중요한 개념 8번이 나와. 자, 얘는 내가 지금 여기 개념 8번까지 수업하면서 별표치라고 했던 개념이 2개 있거든? 개념 4번하고 개념 6번. 자, 얘도 별표야. 개념 4번, 6번만큼 중요한 거야. 자, 얘는 별표도 치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자,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은 중복조합 문제들의 중복조합 문제들의 설계 방법이야. 뭐 제목을 좀 고민하긴 했는데 이게 제일 난 것 같고, 뭐 또는 중복조합 문제들의 구분 방법이 되기도 해. 써놔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자, 내 말 잘 들어봐. 의미 아닌 정수 x, y, g가 있어. 오케이? 의미 아닌 정수면 제일 작은 게 몇이야? 0이야. 1 아니야. 가끔 1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x, y, z는 0부터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더해서 5가 되도록 하는 x, y, z의 순서상 개수 한번 구해보려고요.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500. 그치? 자, 알아내야 되는 문자가 3개인데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방정식은 풀 수 없어. 그치?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또 뭐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다. 그지? 아니, 뭐 수도 없이 많지. 뭐 311 같은 것도 되는 거고, 뭐 221 같은 것도 되는 거고. 맞아? 야, 다 세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몇 개만 써봤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내가 얘네 표현을 좀 바꿔볼 거야. 지금 이거 x 몇이야? 5지. 그치?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해봐, 해봐. 표현을 한번 바꿔보자고. 이거 내가 뭐라고 쓰면 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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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치? 내가 이건 뭐라고 쓸 것 같아? 지지지지지. 그치? 내가 이건 뭐라고 쓸 것 같니? x 4개에 y 하나. 그치?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거랑 다른 건가? 아니, 결국 요거는 x가 4, y가 1이라는 뜻이잖아. 이것도 x가 4개, y가 1이니까 그냥 x가 4, y가 1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열은 아니고 선택 과정이야, 선택 과정. 얘네 둘은 같은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긴 뭐라고 쓸 것 같아? 맞아? 내가 여긴 뭐라고 쓸 것 같아?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이쪽에 있는 문자열이랑 1대1 대응으로 딱 개수가 다 같겠네. 맞지? 그럼 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숫자로 찾는 거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문자열로 찾는 거나 똑같겠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너네 지금 내가 오른쪽에서 뭐 하고 있니? 문자 몇 개를 선택하고 있어? 5개 선택하고 있잖아. 왜냐면 더해서 5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몇 개야? 3개. X, Y, G. X, Y, G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문자 열을 만들면 해가 나와. 알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개수는 3개 중에 5개 뽑기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개꿀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너네 어릴 때부터 부정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풀었는데 계속 이렇게 풀었어. 그치? 이젠 이렇게 안 해. 중복 조합으로 풀어. 근데 이걸 방정식에서만 쓰냐? 아니야. 이걸 내가 발전시켜 줄 거야. 이게 개꿀이에요, 개꿀. 이거 봐.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만약에 4야. 알겠어? 그럼 내가 x, y, g를 몇 개 뽑아야 돼? 4개 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4개 뽑아서 4 만드는 거지. 몇 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야? 3개 중에 4개 뽑는 거야.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오메가가 7이어야 돼. 알겠어? 그럼 내가 문자 몇 개 뽑아서 7 만들어야 돼? 7개 뽑아야지 당연히.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4, H7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게.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게. 봐봐. 자연수 x, y, g. 자, 방정식은 똑같아. 알겠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연수랑 음이한 인정수랑 어떤 차이가 있지? 그렇지. 내가 자연수라고 쓰는 순간 0은 여기 넣을 수 없죠. 얘네들은 최소 몇이야? 1이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를 5개 뽑긴 뽑아야 되거든? 문자를 5개 뽑아서 5를 만들긴 해야 되잖아. 근데 최소 1은 있어야 돼. x랑 y랑 g랑. 내가 문장을 조금 바꿔볼까? x, y, g를 적어도 한 개씩은 뽑아야 돼.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그냥 x랑 y랑 g랑 이렇게 한 개씩 뽑아놓고 이미 여기 1 들어가 있잖아. 맞아? 이 나머지 문자 2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따가 요거 제한 조건 조금씩 바꿔가면서 좀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밑에 있는 걸 풀 게 아니고 앞으로 넘어와 봐. 개념 6번 뒤에 있는 문제를 이제 보여줄 거야. 어떻게 중복조합 문제를 디자인하는 건지 보여줄 거야. 자, 29쪽 펴. 아마 14, 15, 16 이런 거는 조금 할만했을 거야. 뭐 17번부터 좀 짜증이 났을 건데 16번도 잠깐 봐봐. 여러분, 뭐 이제 이런 문장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중복 조합 문제가 나오면요, 같은 종류의 어쩌고 이제 이런 말이 좀 나와요.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자, 지금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 거고 과일이 8개라 그랬으니까 내가 fruit의 약자를 따가지고 FFFFF라고 써볼게. 과일 8개 있어. 알겠어? 아니, 8개를 뽑을 거야. 그래, 과일 8개를 뽑을 거야. 자, 내가 사과를 A, 딸기를 B, 귤을 C, 포도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그럼 사과를 몇 개 뽑고, 딸기를 몇 개 뽑고, 귤을 몇 개 뽑고, 포도를 몇 개 뽑아가지고 8개의 과일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봐봐. 내가 사과랑 귤이랑 딸기랑 포도 중에서 뭐 이렇게 4개, 2개, 2개, 0개 해가지고 8개를 만들었어. 맞아? 근데 봐봐. 이 과일 8개가 있는, 만들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 과일들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어차피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귤 중에서 누굴 뽑는지는
구별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결국 사과나 딸기나 귤이나 포도의 개수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 말 들어봐. 사과랑 딸기랑 귤이랑 포도 개수 더해가지고 총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지. 8개가 돼야 되지. 자,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여기서 본 거잖아. 그죠? 문제의 디자인이 이렇게 되면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편해요. 자, 밑으로 내려봐. 17번 봐봐. 자, 같은 종류의 음료수 몇 개? 5개. 그치? 그 다음에 학생 몇 명? 3명. 그럼 봐봐. 내가 A, B, C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줄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A한테 3개를 줄 때 이렇게 3개 주는 거랑 이렇게 3개 주는 거랑 이렇게 3개 주는 거랑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3, 1, 1은 A가 이거 받아갈 때, 이거 받아갈 때, 이거 받아갈 때 막 다르니까 얘도 여러 가지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상황은 오로지 뭘로만 결정이 된다? A, B, C가 받아가는 음료수의 개수로만 결정이 된다. 알겠어?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금 몇 대야 되는 거야? 5개.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여기 0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다시 뭐라고 했어 나 방금? 여기 0을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0을 못 쓰는 상황이면 중복조합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얘는 몇 H 몇일까? 3H 5.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18번 봐봐. 뭐래? 적어도 한 개씩 이런 조건이 나온다니까? 오케이? 내가 5개의 문자를 뽑을 건데 적어도 한 개씩 여기에 적어도 1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은채 여기 봐. 알파벳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놓고 그 얘들이 적어도 음료수 한 개씩은 받는 거지. 여기만 결정하면 돼. 3H 2 이렇게 하시는 거야. 19번 봐봐요. 이게 진짜 짜증나. 펜 7자로 막 필통 4개 막 이런 거 디자인을 해. 피피피피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필통 4개. 맞아? 그럼 봐봐. 펜들 이렇게 넣어줄 거지 필통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펜들 개수 다 더하면 몇? 7. 맞아요? 경우의 수 몇? 4H7. 이렇게 디자인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디자인 하는 거야. 좋았어. 자, 20번. 펜이 필통에 적어도 한 자루씩. A에 들어가는 펜 개수, B에 들어가는 펜 개수, C에 들어가는 펜 개수, D에 들어가는 펜 개수 더해서 7 돼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씩. 알파벳을 하나씩 뽑아놓고, 즉 펜을 한 개씩 넣어놓고 이쪽에 3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4H 3 이렇게. 민성이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개념 6번, 8번은 같이 묶으시면 좋아요. 자, 좀 쉬고 와서 풉시다. 35분까지 쉬세요. 자, 봅시다. 32번은 문자 4개 더해서 8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6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4H 6. 그죠? 머릿속에서 내가 문자를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으시면 되고. 되죠? 자, 계산 10인데 빼기 1에서 9 콤비네이션 6. 근데 콤비네이션은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뭐 그냥 계산해도 되긴 되는데 복잡하니까 9 콤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는 거고 9, 8, 7 3,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84 맞니? 맞아?
나는 외워서 계산해가지고 내 계산한 게 아니야. 그 다음 36.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맨 위에 올려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양의 정수 x, y, z, 오메가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1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아까랑 다른 점은 뭐야? x, y, z, 오메가를 하나씩 뽑아놓고 나머지 문자 2개만 더 뽑는다.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아가지고 여기를 만드는 거니까 4h, 2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5c2죠? 10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약간 발전시켜보면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x, y, g를 더해가지고 11을 만들 거야. 11을 만들 건데 정수 x, y, g에 이런 제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x는 2 이상, y는 1 이상, g는 3 이상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이거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 x에 2 이상 넣는 되잖아. x를 2개 미리 뽑아 놓으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y에 1 이상 넣는다며 그 y를 한 개 뽑아 놓으면 되지. 그죠? g는 3개 뽑아 놓으면 되지. 그럼 벌써 몇 만들어졌니? 6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문자 5개만 더 뽑아가지고 11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3HO.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워낙 중복조합에서 유명한 유형이라 가지고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오거든? 그럼 니네들이 서술형에다가 이걸 서술할 때 x, y, z, 오메가는 자연수니까요. 한 개씩 뽑아놓고 2개를 더 뽑아요.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36번 밑에다가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솔루션을 적어가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 y에 z에 오메가에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g 프라임 플러스 1,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1을 대입하면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의미 아닌 정수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에는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랬어. 천천히 할게. 다시 오메가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에는 0부터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0을 넣는다고 x가 0이야? 아니지. 얘는 1이요. 그죠? 내가 여기다 1을 넣는다고 해서 얘가 1이야? 아니죠. 2죠. 그쵸? 여기다가 쓱쓱쓱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식이 바뀌어. 이 상태로 1111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식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프라임이 2 이렇게 변하지. 내가 실제로 여기에다가 0부터 넣을 수 있는 건 맞아. 최대 2까지 넣을 수 있겠지. 왜냐면 2000 이런 경우는 될 테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0을 넣는다고? 실제로 x가 0이야? 아니야. 여기다 0을 넣으면 x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맞죠? 우리가 아까 말로 했던 한 개 뽑아놓고 나머지 2개만 뽑습니다 라는 식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럼 얘는 서술을 어떻게 하면 될까? x에 몇 이상 들어가야 돼? 2 이상. 그럼 여기에다가 2를 일단 의미 부여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요 y에다가 1이라는 의미 부여를 해놓는 거야. g에다가 3이라는 의미 부여를 해놓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중복 조합입니다 라는 설명하려면
0부터 넣을 수 있는 식을 만들어놔야 되거든. 이 상태로 대입을 쭉쭉쭉 해볼게. 이래놓고 1, 2, 3, 즉 6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0부터 들어가는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우변도 자연스럽게 내가 더 뽑아야 되는 문자의 개수 5로 변해요.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2으로 3H5 이렇게 여기 내가 X', Y', G'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라는 설명은 뺐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32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기본 핵심 유형 나오는데 이거 잘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7번 무기명 투표는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7번 봅시다. 자, 일단 무기명 투표라는 뜻은 아세요? 니들도 나이가 좀 돼가지고 야 많이 컸어. 이제 19살이잖아 벌써. 좀 있으면 니네도 한국에서 산지 18년 19년이 됐어요. 사실 이런 문장 보면 이제 저게 내가 들어본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 그치? 이름 안 쓰는 투표다 이런 뜻이겠잖아, 그치? 자, 지금 후보가 2명인데 유권자가 6명이야. 그래서 그냥 7번 밑에다가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 다 써놔. 어떻게 푸는 건지. 두 개 다 써놔. 오히려 얘를 못하더라. 중복조합을 배우고 나면 이건 잘하는데 이걸 못해 이제. 자, 일단 무기명 투표는 예를 들어 A가 4표 받고 B가 2표를 받았다? 그러면 A한테 투표된 용지를 보면 이렇게 후보자 이름만 써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A한테 준 4표가 얘네가 썼는지 얘네가 썼는지 얘네가 썼는지 몰라. 알겠어? 그래서 그냥 A가 받은 투표수랑 B가 받은 투표수를 합쳐서 6이 되는구나. 실제로 A가 6표 받고 B가 빵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EH 6입니다. 중복조합을 잘 공부한 애들은 무기명 투표가 안 헷갈려. 알겠지? 알겠죠? 근데 기명 투표가 더 빡세요, 오히려. 봐봐. 이 A한테 준 4표 또는 B한테 준 2표에 위에 이름에다가 누가 투표했는지를 써야 돼. 예를 들어 A랑 B가 이 투표지를 썼으면 이렇게 내 이름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익명 투표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4 플러스 2가 되는 경우가 무기명 투표에서는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인데 기명 투표에서는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거지. 이제 이해돼? 그러면 이거 이제 투표지 관점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 관점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A야, 너 누구 뽑을래? 하면 얘 선택권 몇 개 있어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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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개씩. 이렇게 하는 거야. 2 파이 6이야. 그래서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이 서로 비교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 투표거든.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되시겠죠? 여기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기면 뭐 딱히 볼 거는 없는데 유형 20번 하나 봐야겠다. 얘들아 13번 봅시다. 13번.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얘들아, 우리 예전에 이렇게 뭔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XYG 오메가를 더한 요 3개짜리랑 4개짜리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오니? 이런 문제 풀어봤어. 그지? 이거는 동류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곱셈의 횟수가 항의 개수가 돼요. 이 곱셈 총 몇 번 해야 되니? 12번 해야 되지. A도 4번, B도 4번, C도 4번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항개수 곱하기 항개수가 곱셈의 횟수면서 이 전개식에서의 항개수기도 해. 그치? 그럼 봐봐.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요?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AC, AD, BC, BD 4개 나오겠지? 맞아? 자, 이거는 항 몇 개 나와? 이건 항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지, 이거는. 왜냐면은 곱셈이 4번 되긴 되지만 이 2개가 동류항이라서 더해지잖아. 그치?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괄호가 8개 곱해진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항을 만드는 원리가 이런 거란 말이야. 뭐 첫 번째 괄호에서 A, 두 번째 괄호에서 A, 세 번째 괄호에서 A, 네 번째 괄호에서 A, A가 선택돼서 이렇게 곱해지면 이제 A 8승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A에 대한 8차항은 이렇게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 A 3개, B 3개, C 2개 골라가지고 곱해주면 이제 A 3승, B 3승, C 제곱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얘 개수를 앞에서 개념 4번에서 배웠죠. 이렇게. 그치? A 3개, B 3개, C 2개를 섞는 경우의 수와 같다. 배웠지? 개수 배웠지? 개수. 그치? 근데 지금은 뭐만 물어본 거야? 항의 개수만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8차식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이, 은채 여기 봐. 항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치? 뭐 이게 332면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게 800이면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물어볼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몇일까? 맞힐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몇일까? 8이겠죠? 그지? 그리고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PQR에 뭐부터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0 들어갈 수 있어. 800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이거 8 되는 거 아니야? 여기 0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맞죠? 답 뭐야? 3H8이야. 알겠지? 내가 개념 4번에다가 이거 선생님 적어줄 때 이름 뭐라고 적어줬어요? 당 정리라고 적어줬죠?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개념 4번에 적혀 있죠? 적혀 있죠. A, P승, B, Q승, C, R승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항의 개수는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구하시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들아,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이 되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상황에서 사용되진 않지만 사용되는 상황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안 풀면 문제를 못 풀어요. 풀 수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저거를 실제로 3의 8승번 곱해가지고 다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들을 다 더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넘기셔서 여러분 17번은 바로 푸실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17번.
봅시다. 답은 바로 나오셨어야 돼. 자, 더해서 11 만들 건데 x에 1 이상, y에 2 이상, z에 3 이상 넣는 거잖아. 만약 서술형이라면 얘를 x 프라임 플러스 1, 얘를 y 프라임 플러스 2, 얘를 g 프라임 플러스 3이라고 바꿔놓고 풀어야 되는 이런 유형. 알겠죠? 지금은 그냥 각각은 객관식이니까 x 몇 개? 한 개 뽑아놓고 y 몇 개? 두 개 뽑아놓고 g 몇 개? 세 개 뽑아놓고 1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문자 5개만 더 선택하면 되지. 뭐야? 3h 5 됐죠? 더해서 1 빼면 7 콤비네이션 5 그럼 계산은 7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됐고요. 저기 유형 22, 23은 좀 고민해 오세요. 뭐 사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 자, 이제 36쪽으로 오시면 이항 정리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배우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에 개념 6번까지 끝냈기 때문에 중복조합 개념까지 저번 시간에 이미 끝내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7, 8번 아니 개념 7, 8번에서는 그냥 중복조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를 한 거지 우리가 중복조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항 정리 요게 오늘 처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배우는 개념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배우면 일단은 끝이야. 갑시다. 일단원에서 요 이항 정리는요. 가장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가장 쉽다기보다는 문제가 가장 쉬워요. 문제가. 근데 이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그 문자가 조금 복잡해서 그래요. 봅시다. 자, 이항 정리는 일단 뭐냐면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을 배우는 거야 그냥. 왜 이항 정리냐면 두 개짜리 항의 거듭 제곱이라서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이항 정리랑 비슷한 거 개념 4번에 아까 적었었죠. 다항 정리 기억나세요? 걔는 항이 3개 이상일 때 쓸 수 있어서 다항 정리고 얘는 항 2개짜리 거듭 제곱의 전개식이라서 이항 정리라고 불러.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a 플러스 b n승의 전개식 중에 이미 제곱이랑 3승은 알고 계세요. 그쵸? 이거 뭐였냐면 이게 뭐였냐면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3승이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a 3승의 개수가 어떻게? 또 a 제곱의 b 개수가 어떻게? 또 a b 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또 b 3승의 개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 보는 게 이항 정리야. 별거 아니거든? a 플러스 b 3승이 뭐야? 이거잖아. 그쵸? 그럼 a 3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a 딱 선택해서 이렇게 곱하면 a 3승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야. 되죠? a 제곱 b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b 또 가운데서 b를 뽑아도 되고 첫 번째에서 b를 뽑아도 되지. 총 3개야. 그래서 3이야. 알겠어? 알겠지? 근데 이게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도 느껴지냐면 괄호 3개 중에서 누구를 B로 선택할 거냐고. 오케이? 괄호 3개 중에서 B로 선택할 괄호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3 콤비네이션 1이에요.
알겠어요? AB 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ABB 아니면? BBA 아니면? BAB. 그치? 근데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거야. 괄호 3개 중에서 B를 사용할 괄호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그래서 3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니? 이해되고 있어요? 여기는 1인데 뭐 굳이 쓰자면 3개의 괄호 중에서 B 3개를 선택한다 해서 33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3개의 괄호 중에서 B를 하나도 선택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0이라고도 쓸 수 있어. 뭐 어차피 1이긴 하지만 어떤 공식의 규칙성을 위해서.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 봐요. A 플러스 B 4승의 전개식에서 A 4승하고 A 3승비하고 A 제곱 B 제곱하고 A B 3승하고 B 4승은 어떤 원리로 계수가 만들어질까? 얘는 A 4개의 괄호 중에서 B를 하나도 선택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얘는 몇 개 만들어질까? 4실, 그렇지. 4개의 괄호 중에서 B를 사용할 괄호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는 4시2. 여기는 B 3개 선택하는 거야. 4시3. 그러면 1인데 그냥 굳이 쓰면 4개 중에서 4개를 다 B로 만들게요. 해서 4시4. 그래서 이항 정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지수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공부할 때 여기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B의 지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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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B의 지수가 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조금 더 공식이 안 헷갈려요. 돼요? 봅시다.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 일반화. 처음에 NC 0으로 시작하고 B가 0개. NC 1이고 B가 1개. 그 다음에 NC 2고 B가 2개. 그 다음에 NC 3이고 B가 3개. 쭉쭉쭉 가는 거야. 마지막에는 NC n-1에 B가 n-1개. 그 다음에 NC n에 B가 n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되죠? A의 지수는 이렇게 더하면 4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4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4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4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4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은 n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n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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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하면 n이 되는 성질을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처음에 n개부터 시작해서 a는 하나씩 줄어들어. 마지막에 하나, 이제 0개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지금 합 자체가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규칙성이 있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합을 이루는 각 항들을 보면 변하는 부분이 있고 안 변하는 부분이 있거든. 오케이? 내가 안 변하는 부분 먼저 써볼게. 잘 봐, 여기. 괜찮니? 안 변하는 부분 쓴 거야.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0부터 n까지 점점 증가하는 애가 있어. 어디냐면 여기야. 그치? 여기다가 k를 줘요. 오케이? 그럼 k 0 넣으면 이거 만들어지고, k에 1 넣으면 이거 만들어지고, k에 2 넣으면 이거 만들어지고, k에 3 넣으면 이거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k에다가 n 넣으면 이거 만들어지지.
그치? 이런 합의 기호 어디서 배운 적 있지 않니? 있지? 여기에다가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서 넣어가지고 쫙 더하는 이런 합의 기호 배운 적 있죠? 시그마, 그렇지. 그지? K에 몇부터 넣어야 돼? 0부터 넣어야 돼. 보통 1부터 넣는 문제가 많잖아. 그지? 수열에서는. 여기서 N까지. 자, A의 지수는요, 얘랑 더해져서 N이 되도록 이렇게 N-K라고 쓰는 겁니다. 자, 필기예요. 자, 여기다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에 A의 N-K승, B의 K승. 그리고 조금 공식이 덜 헷갈리는 방법은 여기가 같다라는 걸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사실 수열에서도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일반항이라고 불렀었어. 그죠? 그렇잖아. 이거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뭐 1부터 이제 n까지 넣어가지고 k라고 많이 쓰지. 이렇게 했었잖아. 이걸 기호로 sn이라고 썼었고. 그쵸? 내가 요새 미적분반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애들이 이런 것도 계산 못 하더라고. 이런 것도 계산 못 하던데? 그러니까 너네 방학 때 수학 1, 2 그 수능 수학 꼭 들어야 돼. 이런 것도 계산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기초고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까먹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내가 다 저기 상담했었지? 특강 언제 깔리는지 알려줬죠? 뭐 어쨌든 이 파란 부분을 우리가 이 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이 노란 NCK를 어떤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잖아? 얘네들을 이항 계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얘네들이 설명한 이론들 내가 다 설명한 용어들 다 설명한 거야. 그 맨 밑에 개념 코어에 나는 K라고 썼는데 얘는 R이라고 써놓은 개념 전개식이 일반항이라고 적혀 있어. 다 표시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4번 하나만 같이 전개해 봅시다. 오승이네. 일단 쓰세요. 지우고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다. 내리면 되겠네. 근데 얘들아 이제 계산은 뭐 마냥 편하진 않다. 뭐 아파라. 일단은 이제 아주 초보일 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사실 공식은 알파벳으로 외우는 것은 아니야.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할 건지 이제 잘 공부해 보셔야 돼. 뭐 예를 들면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도 우리가 알파벳으로 외우진 않잖아요. 이렇게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지. 그래서 제가 입으로 설명하는 걸 좀 잘 들어보세요. 자, OC0에 그 이항정리식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보시고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 5개, 뒤에 거 0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야. 더하기 OC1에 앞에 거 4개, 뒤에 거 1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OC2에 앞에 거 3개, 뒤에 거 2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OC3에 나는 사실 뒷항 먼저 적긴 하거든요. 뒤에 거가 이 콤비네이션이랑 이렇게 개수가 맞거든. 알겠지? x는 몇 개? 2개. 자, OC4에 x 하나, 마이너스 3y 4개. 그 다음 OC5에 x 0개, 그다음 마이너스 3y 5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니는 이미 알아. a 플러스 b 3승하고 a 마이너스 b 3승하고 이게 부호 차이가 어떻니? 이거 다 플러스고 얘는 풀마가 교차돼서 나오는 거지. 맞아? 맞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y를 사실 통째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OC0에 3y 0개고 마이너스 OC1에 3y 1개고 플러스 OC2에 3y 2개고 마이너스 OC3에 3y 3개고 플러스 OC4에 3y 4개고 마이너스 OC5에 3y 5개인 거야. 그죠? 나머지 x는 이제 자연스럽게 채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다 계산하면 되고. 좀 더 고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 콤비네이션 0, 5 콤비네이션 1, 2, 3, 4, 5 콤비네이션 5까지 1, 5, 10, 10, 5, 1이거든. 얘네들이. 그럼 봐봐. 첫 번째 거는 1에 이거 5개. 오케이? 두 번째 거는 부호 바뀌고 5에 이거 4개 하나. 알겠어? 다시 5에 이거 4개 하나. 이긴 계속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3, 5, 15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대신 x 4개, y 하나. 플러스 10에 이거 2개, 이거 3개, 이거 2개. 이거 2개면 9지. 그래서 90이 돼. 90. 그리고 x 줄고 y 늘고. 마이너스 10에 어디였어? 하나, 둘, 셋. 10에 이거 2개, 이거 3개. 27이죠. 270. 플러스 5에 이거 하나, 이거 4개. 3, 4개면 81이지. 405. 마이너스 1에 이거 5개. 3, 5승이면 243이거든. 이렇게요.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처음에는 1번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민성 이해되니? 그래, 별건 아니잖아. 근데 적기가 좀 귀찮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통은 전체 전개를 물어보진 않고
그렇잖아. 이게 뭐 단순 노가다인데 니들한테 뭐 여러 번 시켜보겠니. 처음에 이항정리 배울 때나 이제 좀 시켜보지. 이렇게 전개식의 일부를 물어봐. x 3승의 계수는 어떻게 생겼겠니?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봐봐. 일단 콤비네이션을 생각하지 말고 2x랑 x분의 1이 과연 몇 개 있어야 x 3승이 만들어질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둘이 더해서 5가 되긴 해야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 4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 일단 뭐 2의 4승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x 3승 만드는 거니까 4차에다가 마이너스 1차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내가 뒤에 있는 x분의 1에다가 1승을 썼다라는 건 여기 콤비네이션은 5 콤비네이션 몇일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16 곱하기 5니까 80x 3승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6개의 항을 더 전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기시면 37쪽에 개념 10번 이항 계수의 성질 나옵니다. 자, 요거 배우고 뒤에 파스칼 삼각형 하나 배우면 끝이거든? 오늘 금방 끝나면 금방 끝내드릴 테니까 조금 화이팅을 해봅시다. 자,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건 결국 NCK의 성질을 배워보자는 거야. 근데 NCK의 성질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우고 있는 사실은 일단 NCR이랑 NCN-R이 같은 거, 그 다음에 N-1CR-1이랑 N-1CR을 더했을 때 NCR이 되는 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오케이? 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이항 정리의 성질은, 이항 계수의 성질은 이 전개식에서 다 나옵니다. 자, 얘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일단 써봐. 지우개. 쓰셨으면 이제 보세요. 자,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일단 이거 이상하지 않아? 아니,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자연스럽지 않나? 그치? 원래 내림차순으로 보통 적잖아. 근데 이항 정리에서 있잖아. 콤비네이션이랑 뒤에 있는 항의 지수가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앞항의 지수가 좀 짜증나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더 복잡한 걸 뒤에 놓는 거야. 알겠어? 1이 복잡해? x가 복잡해? x를 뒤에 놓으라고. 알겠지? 간다. 이거 봐. nC 0에 1 생각하지 마. 어차피 1은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x 0개. 굿.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nC 1에 x 1승, 그 다음에 nC 2에 x 제곱, 그 다음에 nC 3에 x 3승 쭉쭉쭉 해가지고 ncn에 x n승. 자, 이런 항등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NCK들의 성질을 뽑아내는 과정이야. 첫 번째로 x에 1을 한번 대입해요.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2의 n승이지. 맞아? 그리고 어차피 다항식의 성질이야. 이 n차 다항식의 성질. x에 1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다 없어지잖아, 그냥. 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이항계수의 성질이야. n 콤비네이션은 끝까지 다 더하면 2의 n승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6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6까지 다 더하잖아? 그럼 앞으로 이건 2의 6승이야. 64.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x에 0을 대입해요. 아니 마이너스 1 대입해요. 아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의 n승이지. 자 여기 x들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홀수 번째 애들은 마이너스 1이 살고 짝수 번째 애들은 마이너스 1이 죽지. 플러스 1로 변하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부호가 교차적으로 등장해. 홀수 번째 이항계수들의 마이너스가 달려. 요 끝에 n은 짝수로 끝날지 홀수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생략할게. 자 예를 들어서 6 콤비네이션 중에 이렇게 부호가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식이 나와. 오케이? 이런 건 그냥 0이야. 알겠어? 알겠니? 이 마이너스가 사실 짝수번째 붙어있어 상관없어. 어차피 0인데 뭐. 부호 바꿔봤자 0이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1번식이랑 2번식을 더해요. 더하면 홀수 번째 애들이 다 지워질 거야. NC 0 몇 개? 2개. NC 2도 2개. 아마 NC 4도 2개겠지. 이렇게 짝수 번째만 더하면 정확히 이 윗식의 절반이 됩니다. 왜냐면 양변을 2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이걸 2로 나누면 지수가 하나 줄겠지. 그치? 예를 들어 2의 6승을 2로 나누면 2의 5승이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6C 0, 6C 2, 6C 4, 6C 6을 더하잖아? 또 원래 다 더하면 2의 6승이었지? 이렇게 짝수 번째만 더하면 2의 5승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1번식에서 2번식을 뺍니다. 그럼 이번에 짝수 번째들이 다 지워지고 홀수 번째들만 2개씩 남아. 자, 빨리 할게, 이제. 얘도 2n-1이야. 예를 들어서 6시 1, 6시 3, 6시 5 같이 홀수 번째만 더해도 2의 6승이 아니고 5승이야. 지수를 하나 줄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밑에 이항계수의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네모로 4개를 쳐놨어. 여기에다가 네이밍을 해. 1번, 2번, 3번, 4번. 네이밍을 하시고요. 저거만 나오겠니? 아니야. 그래서 이 전개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x에 1이랑 마이너스 1 넣어서 성질 4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어려워지면 이 식에 x에 몇을 넣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1, 2, 3, 4 썼죠? 여기다 5번. 가끔 이런 개수가 있어. NC1 앞에 1, NC2 앞에 2, NC3 앞에 3, NC4 앞에 4, NCN 앞에 N 달려있는 이런 식. 결론 먼저 씁시다. 얘는 n 곱하기 2의 n-1승이야. 자, 증명할게요. 좌변을 미분합니다. 그럼 요 n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지. 그 다음 이 지수 어떻게 돼야 돼? 하나 줄어야 되죠? 자,
자, 이제 미분합시다. 이거 상수항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고. 이거 잘 봐. 1 내려와. 그치? 그 다음 요거 x 0승. 2 내려와. 그 다음에 x 1승. 그 다음에 3 내려와.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4 내려올 거고 아마 3승일 거야. 마지막 거는 n 내려오고 n-1승으로 변하겠지. 여기에 있는 x에다가 1을 넣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뭐 변형이 있어. 하나 알려준 거야. 이거 말고도 뭐 x에 2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x에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심할 때는 x에 i 넣어야 되는 문제도 가끔 있어. 가끔. 수능이랑은 연관이 좀 없겠지만. 그래서 밑에 37쪽은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서 오늘 라스트 파스칼 삼각형 배우고 끝냅시다. 파스칼 삼각형은 아시죠? 이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곱셈 공식 배우면서 배우셨을 건데 삼각형의 왼쪽 변, 오른쪽 변을 따라서 1을 쭉 내리시고요. 요 가운데를 채울 때 요 위에 있는 숫자 2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 이걸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저는 6번째 줄까지 외우는 걸 좀 추천해요. 이렇게 이 파스칼 삼각형 있잖아. 조합 성질 중에서 이 성질을 증명하는데 정말 적합한 식이고 책에 밑에 써 있어. 니들 안 써도 돼. 왜냐면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그 다음 번째 줄에 숫자가 된다라는 성질. 알겠죠? 얘네들이 다 정확히 뭐랑 매칭이 되냐면 얘는 0시 0, 얘는 1시 0하고 1시 1, 얘는 2시 0, 2시 1, 2시 2, 얘는 3시 0, 3시 1, 3시 2, 3시 3.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뭐랑 매칭이 되겠니? 4시 0부터 4시 4까지. 정확히 1대1 대응이에요. 밑에 5번째 줄 안 적을게. 그럼 니들 가끔 조합 계산하는 거 보면, 나 계산하는 거 보면 나 다 외워서 하죠. 그죠? 나는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10을 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시 2는 10이야. 5시 3도 10이고. 얘네 둘이거든. 알겠어? 사실 밑에 것도 알아. 1, 6, 15, 20, 15, 20, 15, 6, 1 뭐 이렇게 줄어들거든. 그래서 난 6 콤비네이션까지 외워서 해요. 1, 6, 15, 가운데 거 제일 높은 거 20, 그 다음에 15, 6,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계산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별거 없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끝인데 요 성질 있잖아. 요 성질 이런 뜻이거든. n-1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 연속된 거 2개. 예를 들면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 따라오거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이 큰 숫자 따라오거든요. 그냥 그런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25번 봅시다. 이건 세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 2개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네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돼. 뒤에 있는 숫자는 뭘 따라온다고? 큰 숫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책이 친절해. 원래 이거는 나오면 안 돼. 야, 니네 연습하라고 이거 나온 거야.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이거 다 더하면, 여기 봐. 이거 다 더하면 2의 16승이겠지. 2의 4승이겠지. 왜냐면 아까 이항계수의 성질 배웠잖아.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승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이거 다 더하면 2의 3승이겠지. 그치? 근데 너네 이렇게 짝수 번째만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절반. 이거의 절반. 그 이유가 뭐냐면 파스칼 삼각형의 대칭성 때문이야. 알겠어요? 절반 절반이 같으니까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값이 같아. 이렇게 이해하면 돼. 하키스틱을 가르쳐야 되나? 하키스틱 풀어와. 풀어오고 내가 가르칠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끝났고요. 숙제는 그래 저기 실전 감각 업은 하지 말자. 41쪽까지 풀어오고 있잖아 얘들아. 41쪽까지 몇 쪽부터 풀어야 되는 거냐면 30쪽부터 41쪽까지 풀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고 여러분 문제수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가 가벼우니까 꼭 다 풀어오셔야 돼. 알겠죠? 알겠죠? 하은이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미적 올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자, 잘 풀어오세요. 끝. 수고했습니다.